세계정세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위험을 이야기할 때 거의 언제나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이름은 대만입니다. 그러나 자주 간과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워싱턴이 군사 행동을 선택한다면 첫 번째 미사일은 일본이나 괌이 아니라 필리핀에 배치된 미군 기지에서 발사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게 되면 필리핀은 이른바 외부자에서 순식간에 참혹한 전쟁의 중심으로 끌려들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그 부당한 전쟁을 떠올리면 전쟁은 언제나 주변인을 중심 인물로 만들어버리는 소설 같은 악취미를 보입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으며 루손과 팔라완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미군 시설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합니다. 만약 전투가 벌어진다면 이곳은 중국의 핵심 표적을 겨냥한 방역의 이상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베이징도 이 잠재적 위협을 인지하고 상응하는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미사일이 필리핀 영토에서 발사된다면 중국의 눈에는 이 기지들과 인근 항만, 심지어 주변의 대도시들까지 즉시 합법적 군사 목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필리핀은 더 이상 방관자가 될 수 없고 중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교전 당사자로 휘말릴 것입니다. 최전선 동맹이 치를 수밖에 없는 위험한 대가이며 준비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랬듯 시간이 줄어들수록 선택지는 얄궂게도 더 잔인해집니다. 지금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고민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긴장이 고조될 경우 중국이 필리핀의 전략적 섬들, 즉 미군이 배치된 지점을 장악하기 위한 상륙작전을 감행할지 여부입니다. 이는 더 이상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베이징이 대만 공격 계획에 필리핀 내 미군 기지의 위협을 직접적 요소로 판단한다면 충분히 택할 수 있는 계산된 선택입니다. 중국은 현대적인 상륙 전력과 방대한 해군, 그리고 남중국해 인공섬에서 신속히 병력을 전개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 마브리스나 바타네스 인근의 거점과 같은 곳을 단기간 점령하는 정역전을 벌일 수 있습니다. 전략은 빠르게 타격하고 단정하게 점령해 워싱턴과 마닐라 모두에게 큰 충격을 가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기정사실화의 변종이 여기서도 통할 거라 믿는 식의 자만이 고개를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도 큽니다. 필리핀에는 이미 미군 전력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신속 대응 부대는 몇 시간 안에 움직일 수 있고 그 반응은 미 제7함대 전력과 미국의 장거리 타격 체계를 연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정보 보급 지원을 받는 필리핀군은 영토 방위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은 광범위하고 위험한 전장이 될 것이며 작은 실수 하나가 아시아 태평양의 안보 구조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신속 대응 부대를 더욱 강하게 훈련하고 일본은 재무장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원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언제든 기습할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처럼 원치 않는다는 말은 포탄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많은 시선이 일본의 류큐 제도와 미일 동맹의 북측 방어선에 쏠려 있지만 남쪽에는 덜 주목받는 요소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필리핀의 루손입니다. 루손은 단순한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지역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전략 카드입니다. 이를테면 필리핀 최북단 섬 이트바야트는 대만과의 거리가 200km가 차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일본 규슈에서 대만까지의 거리는 거의 3배에 가깝습니다. 즉 미국이 신속 반응이나 대만 인근의 후방기지 배치를 원한다면 루손이 훨씬 완벽한 선택지입니다. 루손은 단지 가깝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전략 규모의 레이더 미사일 공군 후방 지원 체계를 펼칠 만큼 충분히 넓습니다. 류큐 제도가 북쪽에서 보호막을 만들 수는 있지만 거리와 공간 측면에서 필리핀의 잠재력을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일본은 강력한 방어 체계를 갖추어 대규모 타격을 버텨낼 수 있는 반면 필리핀, 특히 루소는 화약고 가까이에 위치해 분쟁이 폭발하면 최우선 목표가 될 공산이 큽니다. 대만을 둘러싼 전쟁의 도화선에 불이 붙는 순간 필리핀은 거의 확실하게 전쟁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자발적 참전의 문제가 아니라 지리적 운명이 결정하는 일입니다. 필리핀은 미국의 동맹이면서도 가장 민감한 공간에 놓여 있어 중국의 눈에는 이상적인 전략 목표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도상의 완충지라는 이유로 희생양처럼 취급된 장면이 여기서도 재생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부당한 전쟁은 언제나 지리를 핑계 삼습니다. 중국이 필리핀을 취약지로 보는 까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만과의 근접성, 아직 약한 방어력, 그리고 흔들리기 쉬운 정치 환경입니다. 일본이 견고한 방어망과 현대화된 자위대를 갖춘 것과 달리 필리핀은 특히 전초섬들의 기본 방어 능력부터 쌓아가는 중입니다. 동남아에서 면적이 넓고 길게 뻗은 필리핀의 미군 기지가 확충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이곳은 대만 해협 주변의 중국 거점들을 향한 기습적 타격의 출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작전 공간을 지키려 한다면 우선 루손을 무력화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바부얀과 마브리스, 팔라완 같은 작은 섬들은 아직 촘촘히 방어되지 않아 중국이 선언 없는 침투 작전을 벌일 여지를 줍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작은 거점들을 회색지대로 만들려 했던 작법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에서 그랬듯 당장 포문을 열지 않고도 기습 상륙과 깃발 꽂기로 현상 변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방어 체계가 일관되게 강화되지 못한 틈은 서방 동맹 내부의 균열을 노리기에 알맞은 목표로 비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응이 굼뜨거나 모호해 보이는 순간 제한적 기습 한 방으로도 연합의 의지를 흔들 수 있습니다. 워싱턴이 기지 보강과 동맹 방위를 분명히 못 박지 못한다면 그 틈은 곧 치명적 전략 구멍이 됩니다. 중국은 조약, 연합훈련, 필리핀군의 실제 전투 능력까지 세세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였던 말은 적게, 기정사실은 빠르게 의 전술적 표정이 이곳에서도 낯설지 않습니다. 필리핀 국민 다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분쟁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습니다. 2024년 조사에서는 미중 전쟁 시 필리핀의 중립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일부는 중국의 호의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의 전략적 위치는 중립이라는 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반면 일본은 입장이 분명합니다. 2023년 11월 조사에 따르면 지역 분쟁 시 일본군의 미군 지원을 지지하는 의견이 다수였고 빠르게 현대화되는 정예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초반 실수를 타산지석으로 삼은 듯한 냉정함입니다. 냉전이 끝난 뒤 미국은 한때 필리핀의 대규모 기지에서 철수하며 두 동맹 사이에 전략적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사이 미 국방부는 더 강한 의지로 복귀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나 이념만이 아니라 필리핀이 가진 지리적 요충성에 있습니다. 양자 방위 협정이 살아있고 새로운 기지 확장이 진행되면서 미국은 필리핀을 중국 남문 앞의 전략 발판으로 점차 바꾸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필리핀은 동아시아 대규모 분쟁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사실상 중립이 불가능한 위치로 들어섰습니다. 미국의 준비는 조용하지만 체계적입니다. ADCA를 통한 기지 접근 권한 연장, 전략 요충지의 주둔 확대, 대규모 연합훈련까지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포석입니다. 대만 인근과 인접한 북부 섬들 그리고 스프레틀리 제도와 맞닿은 팔라완에 미국은 현대적 타격 체계를 들였습니다. 상징이 아니라 실전용 전력입니다. 하이마스, MSS 기반의 NSM 대함 미사일 그리고 토마호크와 SM-6으로 구성된 타이폰 발사 체계까지 포함됩니다. 일본에 이어 필리핀에까지 배치된 이 전력 구성은 대만을 둘러싼 전쟁에서 필리핀이 미국 화력의 첫 출발점이 됨을 분명히 합니다. 베이징도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사례가 말하듯 미사일의 궤적은 외교 문구보다 설득력이 셉니다. 루손이나 팔라완에서 미사일이 솟구치는 순간 중국은 방역 외의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은 기습을 피하기 위해 지상 작전 부대를 숨고 쏘고 사라지는 방식으로 훈련합니다.
루손 해안선 곳곳에 미사일 부대가 기동 배치되어 발사 직후 위치를 바꾸면 중국의 표적 획득은 어려워집니다. 이런 이동 은폐 전술은 베이징의 방역을 늦추고 무디게 할 것입니다. 물론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 통제 취약 지역을 향해 제한적 상륙으로 필리핀 영토에 들어와 교란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필리핀은 더 이상 후반기 아닌 전면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특수부대의 침투와 타격이 전선을 흐리게 만든 것처럼 여기서도 앞과 뒤의 경계는 순식간에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떠도는 말처럼 중국이 전면적으로 필리핀을 점령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인구가 1억 명이 넘고 수백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를 포괄적으로 점령한다는 것은 대만 전선을 유지해야 하는 중국의 현 전력 구조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무리하게 시도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클 확률이 높습니다. 필리핀 민심은 완강한 저항으로 돌아설 것이고 도시와 항구마다 전장이 생길 것입니다. 군사정치적으로 비용이 이익을 압도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만난 현실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계산은 책상에서 했지만 청구서는 전장에서 날아옵니다. 따라서 베이징은 장기 점령이 아니라 가치 있는 소수 거점의 일시 점거를 택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 미사일 발사 위치, 작은 섬 등을 치고 흔들어 미국의 방어망을 끊어버리는 방식입니다. 이는 점령이 아니라 교란을 노리는 익숙한 회색지대 전략입니다. 현대전의 목표는 더 이상 토지 그 자체가 아니라 상대의 방어 체계에서 결정적 연결고리를 끊는 데 있습니다. 중국은 이 교리를 잘 압니다. 미국이 필리핀 기지에서 거듭 타격을 가한다면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지만 동시에 온 힘을 던지는 전면전에도 쉽게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효과 높은 제한적 급습을 선택할 여지가 큽니다. 팔라완에서 바타네스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미사일이나 레이더를 운용하는 지점들은 겉보기에는 외딴 곳일지라도 전략적으로는 급소입니다. 중국 공군이 기동 발사대를 특정하지 못하면 특수부대가 그 역할을 맡아 신속히 파괴하고 이탈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팔라완은 남중국해 접근이 쉬워 미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저지하기 좋고 바타네스와 바부야는 대만 바로 옆 전초로서 비행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민도로나 루손 동북부 같은 숲과 구릉의 지역도 통제가 느슨하면 원격 센서와 스텔스형 무인기, 정밀 특수부대를 결합한 고도화된 유격전의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드론과 소수 정예가 전선을 바꾸듯 작은 창끝이 큰 방패를 흔드는 장면이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루손처럼 미군이 밀집한 곳에 중국이 대규모 상륙함대를 밀어넣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신 해상 침투, 스텔스 무인기, 잠수정 기반 특수부대 같은 유연한 방식으로 침투해 방어 체계를 망가뜨리고 필리핀발 미국의 타격 능력을 끊어놓는 전술을 펼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작전의 실패는 정예 전력의 손실과 함께 상황의 급격한 격화를 불러올 수 있기에 중국은 오로지 다른 선택지가 사라졌을 때에만 이런 급습을 꺼내들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쉽게 끝날 전쟁이라 큰소리쳤다가 길고 값비싼 수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독단적 결정을 말없이 견제합니다. 현대전에 기본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제공권 없이 상륙은 불가합니다. 중국도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루손이나 팔라완 혹은 필리핀의 어느 섬으로 병력을 옮기려면 하늘을 먼저 장악해야 합니다. 제공권 없이 상륙함과 헬기는 하이마스와 NSM, 자폭 무인기에 움직이는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대규모 상륙은 병력뿐 아니라 보급선과 방공 지원까지 요구하는데 하늘의 미필 전투기와 레이더가 촘촘한 상황에서는 그 자체가 난제입니다. 팔라완에 접근하려면 상륙함은 몇 해리 이내까지 다가와야 하고 그 거리는 NSAM이 1분도 채 걸리지 않아 표적을 때릴 수 있는 범위입니다. 공중에서는 전투기, 공중급유기, 전자전 장비의 지속 운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산은 대만 전선과도 나눠 써야 합니다. 미국은 이 한계를 꿰뚫고 루손과 팔라완 주변에 레이더와 미사일, 요격 전력을 배치해 필리핀을 전략적 함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남과 북 두 전선을 동시에 연다면 제공권 장악은 요원해지고 상륙은 무모해집니다.
지도로 보면 필리핀은 섬들이 이어진 가느다란 띠 같지만 군사적으로는 중국의 약점을 겨누는 창끝입니다. F-35B처럼 수직 단거리 이착륙 능력이 있는 전투기는 짧은 활주로만 있어도 외딴 섬을 전진기지로 바꿉니다. 현재 필리핀은 미국의 3곳 이상의 대형 공군기지와 여러 보조공항 접근을 허용했고 작은 활주로들도 VTOL 전투기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또한 미국에 개방하지 않은 자국 군사기지들을 다수 독자 운용하고 있어 전쟁 발발 시 언제든 가동될 수 있습니다. 즉 필리핀의 어느 섬이든 짧은 활주로만 있으면 장거리 타격의 기점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레이더 무인기 하이마스 순항미사일망이 촘촘해질수록 필리핀은 더 이상 약한 고리가 아니라 중국을 포위하는 가장 위험한 발판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드론과 장거리 포가 전장 질서를 새로 쓴 것처럼 여기서도 하늘과 거리의 논리가 지형을 덮습니다. 중국은 압니다. 미국이 루손과 팔라완, 특히 바타네스 바부이안 연쇄섬에서 자유롭게 전력을 전개한다면 대만 주변 제공권은 심각하게 위협받습니다. 이름 없는 작은 섬들에서 날아오른 순항미사일은 대만 전역을 덮고 중국 본토 깊숙이 찔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국이 공중이나 미사일로 기동 발사대를 무력화하지 못한다면 기습 상륙으로 기지를 파괴하거나 전진 방어선으로 잠시 붙들어두는 시나리오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운데 현실적으로 취약하고 가치가 높은 표적은 바타네스와 바부얀입니다. 대만과 가깝고 방어가 얇으며 미사일 비행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반면 팔라완은 지나치게 크고 지형이 복잡하며 미군 존재도 만만치 않아 여기를 건드리면 사실상 대만 전선 두 번째 판이 됩니다. 루소는 더욱 위험합니다. 전략 지휘와 대규모 지휘 보급 체계를 수용할 수 있는 심장 부임으로 제공권 없이는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베이징이 행동한다면 어디를 칠까요? 병력이 적고 보급 부담이 작으면서도 방어망을 부분 마비시킬 수 있는 작은 섬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중국이 맞닥뜨릴 또 하나의 변수는 필리핀의 전의입니다. 전력이 제한되고 공해군이 성장 중이라 해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만큼 완강한 무기는 드뭅니다. 미국의 레이더와 F-35, 현대적 미사일의 지원이 더해지면 필리핀군은 충분히 진지를 지킬 수 있고 상대의 큰 피해를 안길 수 있습니다. 필리핀 시민들은 넉넉하진 않아도 강인한 항쟁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침공을 받는다면 마을과 언덕 하나하나가 요새가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보았듯 점령군에게는 모든 골목이 미로입니다. 부당한 전쟁은 점령지의 크기를 키우는 대신 적대의 깊이를 키웁니다. 전쟁은 정치적 결정과 전략 지도에서 시작되지만 승패는 결국 현장의 병사들이 가릅니다. 이 게임에서 필리핀은 더 이상 변두리가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의 운명을 가르는 자리입니다. 마지막 쟁점은 필리핀이 참전하고 싶으냐가 아니라 미국이 필리핀 영토를 기지로 쓰도록 허용하느냐입니다. 마닐라가 거부한다면 일격을 피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허용하고 루송과 팔라완, 바타네스에서 미 공군이 이륙하기 시작하면 중국은 가차없는 선제 보복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중국 정보당국은 잘 압니다. 작은 활주로가 여러 개면 미국은 대만 주변에 전투기를 수백 대 가까이 전개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땅에서 토마호크와 NSM이 비상하기 시작하면 모든 레이더와 보급창, 활주로는 보복 표적이 됩니다. 활주로가 파괴되고 비행기가 뜨기도 전에 공습의 불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허가라는 한 단어로 전쟁은 시작되고 재가 되어 끝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잿빛 풍경이 이미 그 결말의 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늘 쉬운 해답처럼 다가오지만 계산서를 열어보면 늘 가장 비쌉니다. 오늘 세계정세해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정세해부는 언제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 약함은 아닙니다. 다만 준비가 부족하면 역사는 빈틈을 놓치지 않습니다.